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주일날 오전에 아까 교회 갔다 오고, 또 오늘 이렇게 뒤에, 동산 뒤에 공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아주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 하늘 보이시는가요? 하늘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하늘이 파랗고, 구름, 파란 하늘에, 파란 하늘 보이시죠? 예. 제가, 오늘 오후 녹화 방송을 좀 해보려고, 일부러, 집에 올라가지 않고, 공원 뒤 동산에 나와서 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방송의 의류 민영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류 민영화 녹화 방송이 이 마이크를 제가 점검을 못 해가지고, 마이크가 굉장히 소리가 적게 나와서 조회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특별 방송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또 쉽게 여러분들과 한번 방송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조회수가 굉장히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 등록 동영상 올려놓은 거를요. 오늘은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 했다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뭡니까 평등 차별법, 평등 차별법, 뭐죠? 그 내용이 평등 차별법을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걸 철폐를 없애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모든 세상의 특히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건 결국 아닙니다. 남녀가 창세기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성에서도 서로 보완관계, 남녀가 합하야지 온전한 합일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불평하다라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불평등 것을 얘기하지 않고 평등을 얘기하는데, 평등한 그런 내용을 이게 평등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자면은 모든 이 인간 관계, 남녀의 구조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평등 차별법이 시행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평등 차별법,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보장이 시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남색한다고 그러거든요. 남색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죽이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굉장히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남녀 평등법에 대해서 제가 이게 불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 무슨 신의 원리에 따른 모든 자연 세계의 질서가 원래의 모양과 본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고유의 본질대로 어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조됐다라는 것, 창조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그런데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위 그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든가 또 여성과 여성끼리 그 소위 그런 그 부부관계를 갖는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차별 평등법에 대한 부분을 인용을 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위 어떤 그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모든 피조물은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질서에 순응을 한다라는 취지를 갖기 때문에 평등차별법에 대한 부분은 철폐가 돼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성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동성애주의자에 대해서 차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그 포용의 관계, 이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성경적으로 그게 완전한 권리라고 온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얘기를 내가 이제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블에 의해서 성경은 분명히 차별법에 대한 그 평등법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평등차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폐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등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그게 법으로 시행이 되면은 미국에서와 같이 엄청난 그런 모든 사사건건이 아마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또 어떤 약자와 노약자의 관계를 떠나서 또 남녀노소를 떠나서 상당히 뭐랄까 좀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그 시국을 맞기 때문에 저는 평등 차별법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종교적인 신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질서를 제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창조주에 따른 신의 어떤 영역의 질서, 그 질서에 입각해서 평등차별법을 평등차별법은 어떤 부분을 존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분을 내세워서 그걸 사회적인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조국 그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제가 요 근래에 좀 예의주시하고 좀 바라봤는데 조국 대표는 현재 지금 영광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조국 대표에 대해서 또 한마디 거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조국 신당 쪽에서 또 당 대변인으로 하여금 반박을 했다. 그래서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근데 조국 대표의 행보는 상당히 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좀 어떤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다. 왜 그러냐? 첫째,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라 최상병 그런 특별법에 법안 상정 때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
그럼 또 9월 19일 그 평화회의, 그 목포하고 광주에서 열었던 그 평화회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김동연, 뭐 김부겸, 또 뭐 우원식, 조국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찍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야당, 진보 야당 유튜버 계열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아주 비난을 하는데, 저도 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 공감을 하냐면은 지금 9월 19일 그 평화회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논하기 전에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그 김정은 북한 쪽에 있는 김정은 최고 위원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수석이라고 하는가요? 김정은 그 수석이 최고 뭐 위원장이죠. 위원장. 바로 그 파기가 돼가지고 그 건물을 남한에서 다 지었던 건물, 저쪽 강원도에 있는 그 평화 그 마을, 그걸 다 파괴를 하고 다 건물을 폭발을 시켰거든요. 다 그냥 폐기돼 버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폐기가 됐던 사항을 지금 그것을 남북한의 어떤 평화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그런 거를 갖는다라는 행위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결과론적으로 뭐 어떤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난 보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북 김정은 그 최고 위원장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뭐 거의 뭐 90% 가까이 그 인기가 좋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만 그렇고 그 어떤 지속적으로 그 남한과 북한의 DMZ 경계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평화 협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최고위원장이 그 경제 협동 그 마을을 아주 그냥 폭발을 하고 그 건물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과가 없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은 했었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뭐 9월 19일 날 뭐 광주 목포에서 그런 어떤 대회를 가졌다라는 게 수박 계통의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있지 않았나. 또 그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2년 구형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법원에서 그 중에는 또 류군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무슨 국수를 먹었다 어떤가요? 하여튼 그랬다고 해서 구설수에 좀 올라가 있죠.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굉장히 그들의 오히려 같은 민주당 그 야당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고 민주당 야당 대표에게 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더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망정 어떤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어떤 그런 그 음식을 먹고, 마치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감자를 씹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비굴하기 짝이 없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인이라는 양반이 좀 그날 본인이 공교롭게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야당 대표가 2년 구형을 받는 날이었고 그 구형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도덕적인 어떤 거짓말, 또 어떤 조직의 직장에서 상하의 관계에서 그 하급 직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2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그 선고 결과가 뭐 100만 원 이상인가가 나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선에 못 나오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올지가 굉장히 지금 궁금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최근 그 조국 대표가 영광 의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선거에 대비해서 뭐 지방자치제죠. 그 출마를 하는 민주당과의 그 어떤 새로운 그런 그 경합을 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조국 대표가 조금 더 실망스럽다. 조국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도에 좀 벗어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조국 혁신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표의 그 어떤 같은 그 진보 야당 계열인 조국혁신당이 영광 쪽에서 그렇게 지금 민주당과 그 경합을 해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부산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응원을 하고, 뭐 전라남도 영광은 좀 민주당 그 계열 아닙니까? 원래 민주당 계열 아닙니까? 그쪽은. 그래서 그쪽은 좀 포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소위 그냥 반까지, 월세방까지 얻어가지고, 뭐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반까지 얻어서 유세를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제가 예측을 하지만 특히 전라남도 쪽에 있는 국민들은 다 어떤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득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마이너스 효과가 가져온다. 굉장히 어떤 경우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이런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다.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를 주고 둘을 가져오는 그런 그 어떤 형태를 가졌으면은 더 나았지 않았나. 어떤 협상의 어떤 기술이 좀 떨어졌다. 전라남도 영광 쪽을 뭐 이렇게 내주고, 다른 부산이나 또 그쪽에 대해서 좀 조국 혁신당이 더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왔어야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라고는 못해도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뭐 오늘 갑자기 최근 조국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행보가 조금 속된 말로 좀 비굴하다, 좀 얍삽하다. 조국 대표가 한 얘기대로 얍삽하다. 좀 부산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 얍삽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조금 조국 씨가 저희 또래인데, 뭐 63년, 64년 뭐 그 또래인데, 뭐 나경원, 뭐 김진태, 뭐 또 내 아는 친구도 뭐 서울대 법대 같은 조국 해가지고 그 성격을 잘 아는데, 조국 대표는 원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위 알만한 사람들은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좀 뭐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제가 지켜보면, 사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뭐라 할까, 좀 감각이라고 할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게 이제 먹방 같은 거, 뭐 음식을 올린다든가, 뭐 이상한 것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는 좀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좀 탈바꿈을 해서 좀 더 뭔가를 두각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데, 뭐 보여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조국 대표가 좀 뭔가 새롭게 정말 세빙선다운 세빙선을 좀 이렇게 가져오야 하는데, 그동안에 전혀 조국 대표는 이렇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마 영광 이번에 그 선거도 일부 이제 선거도 내가 봤을 때 부산 뭐 경기도 뭐 일산인가 어디하고 영광하고 이렇게 느꼈는데 있는데, 그 선거도 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조국 대표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뭔가를 그 과거의 그 수박 세력들과의 좀 결별을 하고 좀 참신한 그런 그 정치적인 행보를 좀 보여야지 본인이 커버가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과거에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런 그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직도 퀘션 마크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국의 정치적인 행보는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그 판결 선고, 또 다음 뭐 10월 말에 또 9월 말에 또 하나 뭐 있다고 하는데, 그 뭐 이중 교사죄인가요? 이중 교사. 그거 두 개를 10월 11월 달에 잘 넘기게 되면은 엄청난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어떤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좀 강하게 더 싸워야 한다.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표는 온화적이고 온유적이고, 그게 이 대표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악만 남은 그런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런 배따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가 전방에 서서 좀 선두주자로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대표가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어떤 인기는 조금 더 떨어지겠다. 뭐 민생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특별 방송을 한번 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뭡니까 평등, 양성평등법인가요? 양성평등 그 법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법에 대해서는 차별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고유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대한 고유의 질서의 문제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본질은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평등한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하는 역할이 있고 여성으로서 하는 역할,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이 차별이 있거나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생리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신체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고 더 탁월한 면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의 영역이죠.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열등이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우열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합쳐지는,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둘이 합해야 온전체다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폐를 해야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 뭐 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고소고발이 뭐 횡행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역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좀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좀 더 양식 있는 또 어떤 시대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이 정치라는 건 협상이고 타협이고 뭐 억지로 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도 눈치를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최고위원들이 아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새로운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로 과거의 문재인 전 수박들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분명한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차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대표로서 전임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선출된 그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장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최고위원들이 과감없이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잘한 건 수용하고, 못한 것은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해야지.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지금 없죠. 최근에 와서 이제 한두 명씩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당원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큰 대형 스피커들은 거의 뭐 그냥 딸랑이 수준이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좀 나서서 과거의 어떤 윤석열 정권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집권을 준비하는 새로운 어떤 정권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민주당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 같은 그 합리적인 그 뭐랄까 좀 보수 또 진보 그런 합리적인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문재인의 어떤 실책이나 잘못이나 문재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마 그 지지를 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은 100% 안 믿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낙선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완전히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분명히 갈라서야 한다. 갈라치기가 아니죠. 무조건 갈라치기란 말 하는데, 무식한 놈들이 갈라치기란 말 쓰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머리에 문외하층들이,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갈라치기란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갈라치기라고 하는, 갈라치기를 할 땐 해야 되는 거죠. 갈라치기를 함에 따라서 더 많은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표가 결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거의 한 30분 다 돼가나요? 뭐 30분을 제가 안 넘기는 방송, 항상 30분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으로 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대표의 행보가 좀 더 상식이 벗어난 얍삽한 행동이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욕만 잔뜩 얻어먹을 것이다. 조국 혁신당도 정말 좀 뭔가 행동으로서, 결과로서 보여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아주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쇠빙선이 되겠다. 이건 뭐 빛 좋은 개살고로 지금 말로만 뻔질러먹게 12석의 표를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 그냥 징징거리고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무슨 뭐 교섭단체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징징징거립니다.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요구할 건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 방송을 마치는 걸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뭐 10월 1일 그 사무실 이사하는 문제로 뭐 장비라든가 또 어떤 그 안에 조그마한 소파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저 나름대로 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뭐 리사이클링에 가서 구입을 하니까 거의 뭐 한 30% 가격, 2분의 1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뭐 한 4만 원, 5만 원이면 책상도 사고 소파도 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사이클링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그 비용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10월 1일 날 제 사무실을 이제 구리 갈매에 있는 그 현대 테라 타워 거기에 이제 제가 입주를 하는데 아주 뭐 개인 방송도 하고 또 어떤 사업적인 것도 준비도 하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좀 많이 해 주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또 가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